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치인 출신들 중심으로 여러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인선에 대해서는 약간 정보가 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번에 똑같은 장관급 자리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이 위촉된 이경수 이네이블 퓨전 의장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말을 하던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구 출신이시고 경북고 나오셨는데 완벽하게 전문가적인 인사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분이 하는 게 핵융합 전문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탈원전이 옳다, 원전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라는 것들, 정책이라는 거는 이념이 아니다, 기술이다. 다시 전문가의 언어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인선이기 때문에 이런 인선에 오히려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거 뭐 민주당이어서 민주당이니까 또 그 장관 보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김동완 맞아요. 장관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진영에 있으면 특히 핵 문제는 약간 이제 탈핵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어쨌든 뭐 환경운동하는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이제 반대 논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AI든 반도체든 다 핵심이 뭐냐면은 전기거든요. 전기인데 전기 어쨌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뭘로 만들 거예요? 태양열이나 바람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원자력이나 아니면 뭐 SMR은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반대가 많으니까 결국은 그런 어쨌든 이 AI와 우리 반도체 문제 해결을 핵심이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봐라 이것 같아요. 지금. 아 역시 출마 지역이 용인 쪽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AI 반도체 AI 전력원에 반도체, 관심 많으시네 전력. 보니까. 아니 네. 지금 용인 반도체 핵심 지금 이슈가 전기예요. 전기 문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나왔어요. 네. 15기가가 필요한데 그럼 원전이 15개 필요한 데이터 정도예요. 센터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한 7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원래는 LNG 발전소 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대가 많고 그러면 또 뭐 저기 전남이라든지 이쪽에서 태양열이나 이걸 끌어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서 이렇게 평택 쪽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뭐 새만금이나 이 호남에 있는 분들은 야 그럴 바에는 그냥 공장을 우리 동네에 옮겨서 지어라 짓자. 이 네.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되게 이제 뜨거운 이슈예요 지금. 지금 네. 보면은 이혜원 장관 후보자도 마산 제일여고 나왔죠. 그다음에 김성식 그 자문회 부의장도 부산고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경수 기술자문회 부의장도 경북고 나왔죠. 경북고, 네, 그다음에 대구 출신에. 조정식 보좌관은 이제 동성고 서울 출신이지만 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경북고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경복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저쪽 라인 사람들이긴 한데 저쪽 라인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이 좀 뽑아가지고 일을 잘할 사람으로 뽑아놓은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분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뭔지만 잘 맞춰가지고 보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한주 이제 그 특보 얘기한 김에 좀 이어가면은 정책 특보라는 자리는 원래 좀 어떤 자리입니까? 정치적 특보라는 게 뭐 원래는 이분이 그 인수위 대신한 정책 국정자문위원을 했잖아요. 지금 뭐 경제사회위원장 가시는데 원래는 정책을 컨트롤하는 역할 정도가 원래 이한주 원장이 맡을. 왜냐면 예전에 뭐 민주연구원장도 했지만 그 전에 네. 경기연구원장도 있고 그 전에 성남에 있을 때도 정책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특보라고 하지만 아마 정책을 그 공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실행하는지. 원래 국정자문위가 공약을 좀 구체화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끝나고 나서 그 공약을 시행하는 원래 단위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이 얼마나 세세하게. 각 부서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아마 살펴보는 역할을 맡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위상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라고 한다면은 정책 특보도 세웠고 이번에 정무 특보도 세웠는데 그럼 육선의 조정식 의원이 하는 정무 특보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는데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게요. 우리 두 가지 이면인데 네. 하나는 이제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이제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아 선거 나가야 강원도지사 되기 때문에. 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정무 지금 당이 뭐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실하고 이 정무를 잘해야 되는데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이미 마음이 떴단 말이에요. 마음이 떠가지고 원래 어디로 뜨시는 거예요? 어디로? 강원도랑 뭐 날라가네.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 당은 경력을 쓰려면 6개월이 넘어야 돼요. 그렇죠. 선거 때. 그러니까 네. 6개월 채워주면 다 이제 갈 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당도 막 최고위원 선거랑 원내대표 막 하나 바꾼데 이 정무 쪽이 좀 흔들리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그 나중에 좀 정리할 때까지 좀 있고 당내 논란이 제일 뜨거운 건 이제 국회의장 선거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지금 출사표 던진 사람들이 꽤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혹시나 대통령이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네. 말이 굉장히 많죠. 어제 이 얘기 나오자마자 막 시끌시끌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근데 그 말은 시끌시끌 맞는 것 하더라고요. 같아. 내가 봤을 때. 맞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물어봤는데 잘 아시는 분이라고 아니, 바통을 드렸더니 저기 지금 박지원- 여기서 잘하신다 그러고 박지원 보니까. 의원님도 예, 박지원하고 나오십니다. 김태년 의원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저도 이제 박지원 의원과 가까이 계신 분이 어제 저희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국회의장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당사자성 있는 분들이 무관하다고 하니까 유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지금. 유관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박지원 의원님이 그냥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사실은 이제 우리 의장님의 지금 현재 의장님의 후임으로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매우 훌륭하고 하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들다는 걸 이번에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네.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선수도 너무너무 많으시지만 되게 무난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좀 아시는 관계고. 아니 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요. 그래요, 네. 그냥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로는 네. 예, 대통령의 뜻도 사실은 조금 있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 현실적으로도 다른 분들하고도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무난하게 잘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요. 우리 민동기 평론가님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는 않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특보로 인선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의 메시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아까 이한주 정책특보 같은 경우에는 그립감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조정식 정무특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회 출입하거나 이런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흔히 말해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레이더에는 정확하게 안 잡히는데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튀는 사람은 예, 아니지만. 예. 네. 기자들의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무특보로 발탁을 했는지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님은 너무 튄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농담입니다. 체력이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있으셔서 선수도 좀 고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정식 의원이 6선이고 아니, 그렇죠, 네. 김태현은 5선이니까 만약에 뭐 물론 선수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거기 또 따질 때 따지거든요. 6선이냐 5선이냐 사실 비슷한데 또 거기서는 또 따질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어쨌든 그쪽 인물들은 관계 없다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다. 그다음에 정무특보 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저 정무 쪽에. 아니 정무특보하고 국회의장 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냥 뭐 국회의장 된 다음에 사퇴하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특보는 이거 용적으로 확실한 거 이거 컨펌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확실하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얘기가 네. 그러니까 특보라는 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직이라서 사실은 뭐 원래는 예를 들어 봐요. 국회의장 됐는데 특보직을 유지해 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냐면은 국회의장 서열 2이고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 밑에 있는 거잖아요. 삼권 분립인데 약간 뭔가 그렇죠, 이상하지.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국회의장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특보를 배탈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안 들 수가 아니 또 없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삼권 분립인데 특보가 국회의장 되는 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논리도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밀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 밑에서 특별보좌관 일하는 사람을 입법부,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 3기둥인데 3기둥의 하나로 나중에 의장시켜준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가 시스템은 약간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거죠. 논리도 가능해요. 네. 그 논리도 가능해요. 박지원 의원님이 좋아하실 다음 주에 문자 보내오셨다고. 이런 좋은 논리가 있으니까. 아니, 자, 어제- 농담입니다. 어제 저도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아실 수도 대통령이 있어. 국회의장을 농담입니다. 예.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보가 하는 거라면 그래도 어쨌든 국가 세일 2이고 국회와 행정부는 견제 관계인데 그게 좀 어긋나지 않냐라는 아마 그러니까 다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초선들은 대통령이 픽할 수 있지만 다선 의원들은 우리가 그냥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이야, 특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아마 저 심리도 작동할 거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간에 지난번에 상반기 국회의장 선거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논한다고 해서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맞아요. 가봐야 되는 거고 또 맞아요. 의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보는 바이고.